요즘 에코프로가 또 폭등했다는 뉴스 보셨죠? 언론은 축제 분위기인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 표정은 싸늘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손절한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9만 원대에서 지긋지긋하게 기다리다가 10만 원 턱 밑에서 본전 심리에 파치운 사람들.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1월 마지막 일주일, 그들은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300억 원어치 넘게 쓸어 담았어요. 오늘은 그 일주일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누가 설계하고 누가 당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이라는 숫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투자자들한테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에코프로 주가는 9만 원대에서 꼼짝도 안 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은 하는데 절대 10만 원은 안 넘어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는 것처럼요. 투자자들은 매일 아침 시세 확인하면서 오늘은 뚫을까 기대했다가 장 마감 때쯤이면 역시 안 되네 하고 한숨 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날들이 며칠, 몇 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희망을 잃어요. 아, 이 종목은 더 이상 안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죠. 30대 직장인 김 씨도 그랬어요. 평단가 9만 5천 원으로 200주 들고 있었는데 매일 5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10만 원만 찍으면 팔고 나가자. 이게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에는 김 씨 같은 사람이 수만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본전만 오면 탈출한다. 이 심리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큰손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 답답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개인들의 패턴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2월 19일 월요일 주가가 갑자기 5% 넘게 올랐습니다. 9만 원 초반에서 9만 5천 원까지 단숨에 튀어오른 거예요. 보통 같으면 커뮤니티가 난리 났을 상황인데 반응이 싸늘했어요. 어차피 또 빠지겠지. 속지 마세요. 이거 낚시입니다. 이런 댓글들만 줄줄이 달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올랐다 싶으면 다음날 바로 꺾이고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반복되니까 아예 믿음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다음 날인 2월 20일 화요일 주가는 또 올랐어요. 이번엔 3% 후반대 상승하면서 9만 7천 원까지 갔습니다. 10만 원까지 이제 딱 3천 원 남았어요. 그런데도 개인들은 안 샀어요. 오히려 9만 원대 후반에서 계속 미끄러졌던 기억 때문에 더 겁났던 거죠. 과거에 9만 8천 원, 9만 9천 원까지 갔다가 8만 원대로 추락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사면 물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개인 순매수는 거의 없었어요. 다들 방관했죠. 반면 기관은 어땠을까요? 조용히 소량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 앞에서 숨죽이듯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2월 21일 수요일, 이날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주가 등락률이 정확히 0%였거든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온갖 변동이 있었는데 결국 전날 종가 그대로 끝났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죠. 이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팽팽하게 맞붙어서 줄다리기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누가 팔고 누가 샀을까요? 개인들은 이날도 여전히 지루해했어요. 아, 또 안 오르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일부는 소량 매도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발만 살짝 담갔죠. 분위기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뭘 했을까요? 이날 기관 수급을 보면 소량 순매도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관이 조금 팔았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 받아준다는 뜻이거든요. 기관은 이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내놓을 준비가 됐나? 확인한 겁니다. 복싱 경기에서 상대를 가볍게 잽으로 툭툭 건드려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확신했을 겁니다. 아, 얘네들 지쳤구나. 조금만 더 올리면 다 털고 나가겠네. 기관 입장에선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개인들은 인내심이 바닥났고 시장은 폭발 직전의 스프링처럼 압축돼 있었으니까요.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21일에 0% 정체 현상, 기술적으로는 수렴 구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요. 에너지가 꽉꽉 눌려 담기는 스프링 압축 구간이었습니다. 이 차전지 섹터는 원래 변동성이 큰 종목군이에요. 원자재 가격, 수주 잔고, 글로벌 전기차 수요 이런 게 다 엮여 있어서 한번 방향 잡으면 관성의 법칙으로 쭉 달리거든요.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매일 출근해야 하고 퇴근하고 시세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주말에도 유튜브 보면서 이거 진짜 오를까 고민하잖아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전만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겠습니다. 10만 원만 찍으면 인생에서 이 종목 지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항복 선언이에요. 큰손들한테 저희 수익 없어도 됩니다. 원금만 주면 물량 넘기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력 입장에서는 완벽한 신호였죠. 아, 지금 조금만 더 올리면 개인들이 알아서 물량 던지겠구나. 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당 9만 5천 원인데 이제 10만 원만 보면 무조건 팔 생각이었죠. 수익률? 그딴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이 지긋지긋한 종목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2월 22일 목요일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침 시초가부터 주가가 요동치더니 7% 넘게 폭등하면서 10만 원 벽을 단숨에 돌파했어요. 10만 5천 원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개인들 반응이 뭐였을까요? 환호?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했어요. 이거 진짜야? 또 떨어지는 거 아냐? 의심이 먼저 들었던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서 상승도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날의 상승은 질적으로 달랐어요. 개인들의 소액 자금이 아니라 거대한 해일 같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댐 문을 연 것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을 보세요. 전날까지만 해도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었는데 이날은 대형 물류센터급으로 바뀌었어요. 거래 대금이 몇 배로 뛰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주식시장에서 가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진짜 주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아직도 이거 상투 아냐? 라고 걱정하는데 정작 큰손들은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신호가 왔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거든요. 이건 상승 추세 전환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예요. 증권사 시스템 트레이딩, 해외 펀드 AI 알고리즘, 이런 애들이 기계적으로 매수 신호 받고 자금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2월 23일 금요일, 기관은 본격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만 약 43주를 순매수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규모죠. 주가는 10만 6천 원에 안착했고 주말을 앞두고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 오른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겁니다. 이날 개인들도 움직이긴 했어요. 약 10만 주 정도 순매수했죠. 진짜 가나보다. 이제야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관의 매수와 개인의 매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기관은 명확한 가격 설계도를 갖고 움직였어요. 우리는 이 종목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거고 그러려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반면 개인은 뭐였을까요?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아. 진짜 오르는 것 같은데 나만 안 사면 손해잖아. 이런 충동과 안도감에 기댄 매수였습니다. FOMO, 즉 소외 공포에 휩쓸린 거예요. 김 씨도 이날 고민했어요. 팔까? 더 갈까? 그런데 결국 안 팔았습니다. 왜냐면 아직 1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본전은 됐지만 수익은 별로 없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게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확정되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내리막길 걷던 자전거가 이제 오르막 초입에 들어선 거예요. 페달 밟는 대로 앞으로 나가는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그러자 증권가 시스템과 해외 펀드의 AI 알고리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은 감정이 없거든요. 그냥 신호 뜨면 기계적으로 자금 투입합니다. 매수 신호 감지, 자동 매수, 실행, 이런 식이죠. 그리고 동시에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차 전지 저평가 논란, 배터리 쇼티지 재도래 전망, 글로벌 전기차 수요 급증, 전부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명분 있는 뉴스들이었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이란 게 원래 그래요. 주가가 오르면 호재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주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가가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에코프로 형제주들도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 BU, BM, 에코프로 HN 전부 덩달아 올랐죠. 섹터 전체가 들썩이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카지노판으로 변했어요. 변동성이 극대화된 겁니다. 커뮤니티에는 대박 났다, 나 이번에 회복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큰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기관은 주말을 넘긴 1월 26일 월요일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개인들이 본전 심리에 흔들려 물량을 쏟아낼 그날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 주가는 로켓처럼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루에 23% 폭등하면서 단숨에 13만 원을 돌파했어요.
9만 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30% 수익이 났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은 드디어 본전이 됐습니다. 그 순간 뭐가 일어났을까요? 매도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이성보다 빨랐어요. 지금 안 팔면 또 떨어진다. 이 공포가 머리를 지배했거든요.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단 9만 5천 원인데 13만 원까지 왔으니 수익률이 꽤 괜찮았죠. 그런데 그는 수익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드디어 이 지옥에서 탈출한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몇 달간 시달렸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13만 1천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숨 쉬었죠. 휴, 이제 끝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날 하루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쏟아낸 매도 물량이 무려 40만 주였어요. 금액으로는 3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죠. 다들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본전됐으니 이제 도망가자. 개인이 던진 40만 주, 그리고 시장에 나온 모든 매물을 누가 받았을까요? 기관이 140만 주, 외국인이 110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합치면 250만이에요. 개인이 던진 물량의 6배가 넘는 규모를 흡수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매매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부의 이전 의식이었어요. 참을성 없는 자본에서 계획적인 자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수급 데이터를 보면 철저하게 개인 대 연합군의 싸움이었어요. 개인은 13만 원이면 비싸다고 판단해서 던졌고 기관은 13원은 아직 싸다고 판단해서 받았죠. 누가 맞았을까요? 김 씨는 13만 1천 원에 팔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시세를 봤더니 주가가 14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 마감할 때는 15만 원 가까이 갔죠. 자기가 판 가격이 그날의 최저가였던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아침에 팔았지?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주가는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될 정도로 폭등했고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장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였거든요. 개인들은 본전에 팔고 후회했고 기관은 싸게 받아서 웃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명확하죠. 많은 사람들이 급등한 차트 보고 이렇게 말해요. 끝물이다, 상투다, 이제 떨어진다. 그런데 주가는 가격이 높아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살 사람이 없을 때 멈추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생각해보세요. 불길은 장작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대기 자금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이날 기관이 쏟아부은 자금이 1조 원이 넘었어요. 이게 단순한 단타 자금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산업의 레벨을 다시 책정하는 리레이팅 자금이었던 겁니다. 이 차전지 섹터를 새로운 눈높이에서 평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에는 누가 남았을까요? 단기 성향의 개인들은 이미 다 내렸습니다. 본전에 팔고 탈출했죠. 남은 건 장기 투자를 결심한 진성주주들, 그리고 목표가까지 밀고 갈 기관과 외국인들 뿐이에요. 개인의 작은 돛담배는 파도에 흔들리지만 기관이 모는 항공모함은 대양으로 진입해서 거대한 조류를 타고 순항합니다. 물론 앞으로 조정은 있을 거예요. 주가가 직선으로만 오를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던진 자리를 큰손들이 채웠고 그들은 훨씬 더 높은 목표를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의 승부는 기술이나 정보가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들이 지루함과 본전 심리를 이기지 못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 판을 짰죠. 개인들의 패배는 기업 분석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눈앞에 빨간불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심리적 체력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승리는 기민한 손놀림이 아니라 파도가 쳐도 키를 놓지 않는 묵직한 인내심을 가진 쪽으로 흘러갔어요. 투자의 본질은 세력의 구조를 이해하고 휩쓸리지 않는 멘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